안녕하세요. MDO 패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바버이고요. 그 중에서 비데일이라는 모델을 오늘 패턴사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버 비데일은 4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가 많은데 왜 왁스 코튼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패턴을 떠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버는 1894년 영국 북동부의 항구 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원과 항만 노동자, 농부처럼 비와 바람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복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사냥꾼들과 이제 승마인들까지 착용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고아텍스 같은 기능성 원단이 없었기 때문에 면 원단에 왁스를 침투시켜서 물과 바람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버의 대표 소재인 왁스 코튼입니다. 방풍성과 발수성이 좋았고 왁스를 다시 발라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무겁고 통기성이 낮으며 냄새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불편한 소재이지만 당시에는 가벼움보다 비와 바람을 막고 오래 버티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앞전에 제가 버버리에 관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버버리하고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버버리하고 바버는 두 브랜드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버버리는 가볍고 쾌적한 방수 외투를 만들었었고 바버는 항구와 농장, 사냥과 승마처럼 거친 환경에서 오래 입는 작업복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졌는데요. 버버리는 더 가볍게 만들었고요. 바버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왁스 코튼 자체가 바버의 정체성이 되었고요. 오래 입으면서 생기는 주름과 변화, 스크래치까지도 바버의 매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작업복이었던 자켓은 승마용 자켓으로 개발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비데일의 탄생입니다. 옷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구조가 승마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프 기장은 말을 탈 때 밑단이 안장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뒤 트임은 앉았을 때 밑단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투웨이 지퍼는 아래쪽을 열어서 복부하고 밑단에 당기는 현상을 좀 줄여주고요. 큰 포켓과 소매 안쪽의 시보리, 그리고 탈부착 라이너 구조도 야외 활동을 고려한 기능이에요. 이러한 디테일들을 보면 디자인적인 것보다 작업복이었다는 그 디테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턴을 완성하였고요. 크게 나뉘어서 보면 앞판, 뒷판, 한 장의 나그랑 소매, 카라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패턴 라인에 관련돼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 지금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첫 번째 왁스 처리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완성된 자켓에 왁스를 바른 뒤 출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바버는 원단 단계에서 이미 왁스 처리와 안정화를 마친 왁스드 코튼을 사용해 재단과 봉제를 진행하고, 이후 사용하면서 방수 성능이 떨어지면 리왁싱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가질 않아요. 두 번째는 안쪽 시접의 해리 마감인데요. 요즘이라면 오바록 마감을 부분을 굳이 해리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내구성을 위한 것인지 수선을 위한 건지, 또는 오래된 생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패턴사는 패턴 작업을 하면서 패턴 라인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단 처리 공정 방법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옷을 접근해야 합니다. 디테일 관련해서는 주머니가 보이는데, 주머니 저거 뚜껑은 후다라는 명칭을 쓰고요. 그 아래에는 덧댐 포켓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지금 보시면 입체분이 물려있죠. 입체분 또는 잡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주머니 입체 분량을 뜨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런 라운드 형식에서는 저렇게 일자로 해야만 입체분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나그랑선의 시작 위치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요. 목에서 가까이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니 소매 분량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앞쪽 쇄골과 뒤어깨 비리가 많이 생겨요. 지금 소매 나그랑선을 기준으로 몸판에 어떤 각도가 흐르는지 포개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앞은 뭔가 많이 겹쳐져 있고, 뒤는 아물선과 선의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거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게 한 장의 나그랑이 아니라 가운데 어깨선 절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뒷판은 팔을 들어 올리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앞판은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하나의 형태로 묶다 보니까 옷에 비리가 가는 겁니다. 실제로 착용했을 때도 쇄골과 뒤어깨에 사선주름이 많이 보여요. 이 부분은 나그랑선의 시작 위치를 조금 아래로 내리고 소매 각도와 분량을 다시 정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딱 패턴의 라인을 보고 느꼈던 부분은 작업복 형태의 오래된 나그랑 패턴을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스냅 달린 부분에도 비리가 많이 생겨 있는데 스냅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여닫기 때문에 한 부분에 힘이 집중이 됩니다. 안쪽에 와셔나 보강 원단을 사용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보강 원단을 충분히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원단과 적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실밥과 잔사 처리였는데요. 옷에 대한 마무리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죠? 제가 주문해서 받은 이 옷만 이런 식의 마감 처리가 된 거이겠죠.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내 브랜드에서 이런 식으로 옷이 나오면 굉장히 많은 수정 사항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수정 사항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옷만 보고도 대략 어느 정도의 수정 사항이 들어올지가 예상이 가요. 고여요, 쌓여요, 눌려요, 남아요, 비리가요, 이색나요, 좌우 찐빠나요, 땀수 안 맞아요, 심지 안 맞아요. 있는 말은 다 할 것 같습니다. 여성복이나 남성복이나 이제 디테일을 잡는 브랜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수정사항을 요청하고요. 수정사항의 말은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이유는 소재마다 다르고 이제 사이즈마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컨셉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알맞는 상황으로 해결을 해서 그 수정을 처리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바버를 한번 분석해 보았고요. 저는 솔직히 패턴, 봉제, 실밥, 잔사, 마무리 정말 별로였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제 말이 맞는 건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자켓은 40년 넘게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 클래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억누르고 클래식이라는 걸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겠습니까? 클래식이라는 타이틀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최신 기술이나 완벽한 봉제가 아니라 이런 불편함과 아쉬움까지도 클래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